노동의 도른 자들 노른 자 아니 공부가도 아니고. 자, 안녕하세요. 노린이 개그맨 신웅재입니다. 화환주 기자입니다. 지금 노에서 기가 싹 빨렸네요. 난 벌써 지금 털렸어.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노총 김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른자 첫 번째 코너 네. 도른톡 시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이제부터 지금 이제 논의가 막 시작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022년. 혹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됐는지? 73년. 73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니요, 그냥 이렇게 느낌적으로 해봤어요. 오, 무서워. 당당하게 얘기해요. 땡! 땡인가요? 네. 1953년에 우리 또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노동법을 만들 때 같이 해가지고 최저임금도 그때 만들어요, 법으로. 근데 도입이 됐느냐? 도입이 안 되죠.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잖아. 뭐 그것도 처벌을 가한 것도 없고. 그래서 60년, 70년 계속 흘러옵니다. 1988년에 도입하자고 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교섭을 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매년 정하자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또 제대로 도입이 안 돼요. 규모별로 나눠요. 10인 이상 사업장, 무슨 사업장,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최저임금이 가장 적용돼야 되는 건 소규모 사업장이거든요.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을 안 시킨 거죠. 도리어 큰 데를 먼저 적용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도입된 시기는 2000년이라고 보면 돼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네, 한 20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때가 얼마였죠? 제가 2000년에 알바를 했을 때 2000년. 신촌에 있는 소렌토에서 소렌토면 그때 당시 소렌토 2000년이면 아시나요? 소렌토? 민토가 유행했을 때 아닌가요? 민들레 민토는 잘생긴 사람을 뽑아서 아마 일을 못 하셨을 거예요. 기분 팍상한데 소렌토를 알면은 이 연식이 나와서 할 소렌토는 알아요. 아시는구나. 소렌토 아세요? 가운데 되게 불편한데. 근데 그때 시급 2,000원 받았어요. 2,000원. 세게 줬어요. 지금은 근데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한 달 최저임금 따지면은 아마 19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다 꽉 채워서 일하면? 네, 다 꽉 채워. 작네요. 그렇죠.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아직은. 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는 노동자라고 네. 보면 돼요. 청소 노동자라든가 음식점에서 일하신다든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경영계에서는 사실 이 최저임금 오르는 거를 왜 싫어하느냐?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자기네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방을 올려서 이 구조, 좀 불평등한 구조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계속 매년 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이슈가 엄청 되고 있잖아요. 90년대생이 온다. 90년대생. 예전에 한번 크게 기사 난 적이 있었는데 SK가 엄청나게 흑자가 났잖아요. 코로나의 역설인데 반도체가 이제 품귀 현상이 나서 영업이익도 엄청 났어. 근데 성과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화를 낸 거예요. 회사는 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나는 이 쥐꼬리만큼 줘? 장난해?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엄청 세게 한 거예요. SK하이닉스 사장이랑 간부들이랑 간담회 해서 문제제기하고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더 받는 걸로 해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리가 됐나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들불 일으키듯이 일어나서 삼성전자에서도 우리도 돈 내놔라고 성과금 니도 돈 이렇게 많이 받는데 왜 우리는 안 줘? 물결이네요. 이 기술공석이 야 이거 진짜 쌀벌하구나. 옛날에는 주면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 성과금은 주면 감사한 거였잖아요. 사실 그런 경향이 있었죠.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아이 짜증나 이러고 치우는 건데 왜 조금밖에 안 주냐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서 좀 스타일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그런 삶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게 잘 드러났는데 노동계 쪽에 그게 물결이 올 줄은 저희가 그런 그만큼 생각을 나이를 못했죠. 먹은 거죠. 저희 중에 90년대생이 없잖아요. 없죠? 네. 여기 다. 88이니까 네. 아니잖아요. 지금
MZ세대 한번 모셔서 그 저희가 잘 몰라요 사실 MZ 세대를 잘 모르니까. MZ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이창완입니다. 올해 나이는 90년생으로 32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노동뉴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강예슬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이제 90년대 생이 됐으면 좋 뻔했지만 89년생. 오, 89년생. 같은 팔이네. 네네. 아, 조금 괜찮네요. 약간 조금 괜찮아졌어요. 두 분 다 사실 뭐 MZ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 MZ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크게 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투명성을 좀 강조하고 두 번째로는 공정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권리 주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좀 하는 세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뭔가 똑 부러지는데요? 이렇게 간단했어? 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 아, 예. 혼날 것 같아 위원장님. 저는 이제 손해보기 싫어하는 공정에 되게 예민하고 이게 사실 MZ 세대들은 학교 안에서 항상 경쟁을 강요받아 왔었거든요. 계속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지위를 나누면서 뭐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를 옹호하는 형태로 이렇게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얻은 자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건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 거기서 이제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20대, 30대 분들의 이제 반발이 있었죠. 그런 거가 표출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비정규직 분들이 나와 같은 회사에 소속되는 것 자체도 일단 거부감이 들고 공채를 거치지 않았는데 왜 어느새 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가 돼야 하는 거냐라는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노무현 정권 때 비정규직을 사실상 도입을 했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비정규직을 허용해주면서 합법화를 시켜주는 거였죠. MZ 세대한테 묻고 싶었던 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게 그렇게 불공정한 건가? 인천공항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일하셨던 분들은 보안 그쪽을 다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보안했던 분들은 다 10년 넘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10년 동안 노력을 안 한 걸까? 이들을 정규직화 시켜줘서 보안을 더 튼튼하게 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사회 모두는 다 시험 봐야 돼. MZ 세대들이 공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역시 꼰대스러운 이야기겠죠? 말하면서 제일 크게 얘기했어요. 네. 언론사 시험을 제가 준비해서 이제 기자가 됐었을 거잖아요. 수많은 탈락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체득을 한 거는 여기서 이제 사회 구조 탓을 하는 순간 난 진짜 패배자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더 이상 개선할 게 없거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을 거야. 그래 그게 뭐지? 그럼 찾아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의 사고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기성세대가 먼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소수만 승자가 될 수 있는 사회인 거잖아요. 지금 대기업 몇 개 안 돼요. 많다고 하지만은 뭐 신규 채용 인원 뭐 전체 다 합하면은 뭐 1, 2만이라고 하는데 대학교 졸업생들 생각해 보면은 되게 적거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변화 없이 그렇게 길러져 온 애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너네가 원하는 거야,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을 하는 건 진짜 의견 충돌? 좁혀질 수 없는 어떤 간극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자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큰 틀에서 내가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비정규직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이 되셨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로를 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수급자 생활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누나도 삼성을 다녔었고 그 비용으로 저를 부양을 해줬고 그래서 저도 삼성이라는 회사에 대한 목표점을 갖고 어쨌거나 조금 더 약자에게 조금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좀 상한 평준화되는 길이 좀 열리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바라봤으면. 나도 비정규직이 될 수 있으니. 저 노동전문지에 있고 저 역시도 정규직화에 동의하고 제가 기사를 쓰면서도
불현듯 내면에 있는 그 경쟁 이런 게 자본주의 생각이 진짜 발현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난 너무 뼛속까지 DNA가 경쟁 DNA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 많아요. 내가 쓰레기인가? 나 자본의 앞잡이인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이 나이 때 술 먹고 나이트 가고 이랬거든요. 이게 제가 참 한심하네요.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많은 노조자분들 이렇게 인터뷰도 네네네. 하시고 하는데 네네. 이게 세대별 노조의 또 특징이 딱 있나요? 저항이라는 단어 혹은 투쟁이라는 단어 같은 걸 이제 사용하기 좀 꺼리는 게 이제 지금 MZ 세대라고 부르는 이제 노조 주축이 되는 Z라고 말한 것도 아재인가요? 둘 다 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거는- 영어를 잘 아. 모르시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 전만 MZ라는 거. 영국을 좋아하시는 거고. 아. 영국은 Z, 네. 미제는 G. 무시해 그거. 네네네. 어디까지 있었죠? MZ 털렸구나, 거기도 영혼이 저항, 투쟁 이런 단어를. 네. 이제 뭐 자본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게 기성 노조라고 한다면은 자본을 투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또 MZ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MZ 세대가 그 구심점이 되는 노조랑 네네. 그 기성 세대가 좀 구심점이 되는 노조랑은 이 디폴트 값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거기서 부담감이 오는 거거든요. 노조 빨간색, 노조 투쟁, 머리띠, 삭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집회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방식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 사례로는 노사협의회 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근데 인사 측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는 운영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를 들어서 이제 글을 삭제를 했죠. 같은 직원분들이 이제 눕는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온라인상의 투쟁 방식으로서 들어눕는 모양의 그런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댓글창에다가 이제 순서적으로 남겼었죠. 이모티콘 공격 새롭네요. 기성 노조분들은 그게 이제 정통성이나 진정성이 많이 좀 퇴색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방식을 꼭 쓰지 않아도 대안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백묘흑묘라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잖아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해결만 되는 거죠. 문제 해결만 할 수 있으면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요즘엔 조금 페스티벌 같은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화여대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다 같이 부른 것처럼 그런 형태로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의미는 퇴색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구하고 있고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페스티벌. 좋죠. 네. 페스티벌. 나중에 뭐 사이도 보러 오시고 가수나 연예인분들 모셔가지고 다 같이 섭외를 또 여기서 현장에서 아유 형님 뭐 SDI 행사면은 그리고 삼성이면 세대 간 뭐 약간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걸 또 줄이려고 하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예. MZ세대 주제를 갖고 한다고 해서 이제 참여는 했지만 이게 프레임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성세대 분들하고의 또 간극을 좁혀가지고 같이 나가는 게 원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계속 나누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기성세대 MZ 생각해요. 세대입니까? 같은 세대 아닙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더 기성세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간격들이 좀 좁혀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뭐 저희가 배우고 갑니다. 진짜 와. 자 오늘 노른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른자 어떻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노른자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또 가슴이 떨려. 한번 봐주세요. 네. 노른 자 감사합니다.